안녕하세요.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의 시지프스 이호른입니다. 오늘은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 비밀 회동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럼 기사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뉴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어 온 정수장학회 문제가 다시 대선 전국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장학회가 부산일보 지분 등을 처분키로 한 것이 알려지면서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정수장학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부산일보와 MBC 지분 처분 계획이 포함된 최필립 장학회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의 최근 대화 녹취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대선 구도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를 복수의 부산 및 경남 지역 기업에 매각한 뒤 그 수익을 부산과 경남 지역의 장학 및 복지 사업에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 지분 100%인 20만 주, 문화방송 지분 30%인 6만 주를 주요 자산으로 보유 중입니다. 이에 대해 야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이후 강탈한 작물자산이므로 조건 없이 원상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공세를 펴왔습니다.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위원들은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독재 정권의 작물을 처분해 정치적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요구도 했습니다. 작물은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원칙이고 주인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몰수를 해서 국고로 환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작물은 본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을 찾을 수 없을 때 국고에 환수되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장학회 문제가 장학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공식 대응을 피했습니다. 박근혜 대선 후보가 지난 2005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야권의 공세가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일각에서는 녹취록이 알려진 정의와 관련해 도청 의혹을 제기하면서 의혹 공방의 확대 가능성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정수장학회 문제, 향후 어느 방향으로 쟁점화하느냐에 따라 대선 전국이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MBC는 정수장학회와 MBC의 지분 매각 논의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의 대화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유출된 것은 불법 감청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지난 12일 인터넷판에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본부장 등 3명의 대화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MBC 지분 매각 관련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입수 경위를 놓고 논란이 일자 이 신문은 뒤늦게 녹취록이라는 표현을 뺐습니다. 정수장학회 이사장실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도청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거듭 제기되자 한겨레 신문은 오늘자 기사에 대화록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사적인 내용을 제외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대화 내용 모두를 확보했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대화 과정에서 뜸을 들이는 것까지 정확히 표현돼 있습니다. 대화 도중 몇 차례 웃음이 터진 것도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대화를 직접 도청하거나 도청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문건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한겨레는 도청에 의한 것은 아니며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취재 과정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반사회적인 범죄인 도청 의혹에 엄정 대응하고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악용하려는 세력이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해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규입니다. 이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보수 메이저인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박근혜, 정수장학회와 무관하다면 최필립 이사장 퇴진 요구해야 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10월 16일자 사설인데요. 박근혜 후보는 한 달 전 장학회 이사진이 잘 판단해줬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 바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때 많은 사람은 박근혜 후보가 이 말을 한 참뜻은 최필립 장학회 이사장이 스스로 물러나 장학회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잠재워달라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박 후보가 이번에 거듭 이사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매각 검토가 혹시 박 후보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해서 헷갈린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번
MBC의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이 박근혜 후보의 의중이 담긴 그 행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행보는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수장학회가 언론사 지분을 매각해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에 쓰겠다는 건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내용을 조선일보에서 소개하면서 정수장학회가 이렇게 MBC의 지분을 매각해서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입장에서는 참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러면서 박근혜 후보와 정수장학회의 최필립 이사장과의 관계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도 얘기합니다. 박근혜 후보에 이어 5년 전부터 정수장학회를 맡아온 최필립 이사장은 박근혜 후보가 퍼스트레이디 대행을 할 때 청와대에서 의전비서관을 지낸 사람이다. 최 이사장이 이 자리를 맡은 건 바로 박 후보와 맺은 이런 특별한 인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사람이 박 후보 의중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자기 멋대로 지분 매각 같은 것을 추진했을지는 의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선일보는 MBC의 지분 매각이 박근혜 후보의 뜻이라는 것이죠. 거의 진보 언론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사설 내용인데 조선일보가 이렇게 의례적으로 이런 사설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박근혜 후보에게 이 사건을 갖다가 그냥 유야무야 넘길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니 정면으로 대응해서 이 사건을 해결하라고 촉구하는데요.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회와 법적으로 무관하다고만 해선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최필립 이사장의 언론사 지분 매각 검토가 박근혜 후보의 뜻인지 아니면 최필립 이사장이 엉뚱하게 일을 벌인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과 최필립 이사장 간의 사적 인연 때문에 정수장학회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라면 박근혜 후보는 최필립 이사장에게 오해를 씻을 수 있도록 진퇴를 포함해 단안을 내려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사건이 박근혜 후보와 연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최필립 이사장이 단독으로 행한 건지 이것부터 먼저 밝히도록 하고 그리고 최필립 이사장으로 하여금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물러나도록 종용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최필립 이사장으로 하여금 정수장학회 이사장 자리를 물러나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에서도 공공연하게 나왔던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필립 이사장이 정수장학회 이사장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수장학회와 박근혜 후보의 관계가 결코 남남이 아니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갖다가 이참에 아예 뿌리 뽑으라고 조선일보가 아주 강하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은 동아일보의 기사입니다. 정수장학회 사회환원과 MBC 민영화는 별개다 라는 제목의 사설인데요. 10월 15일자 사설입니다. MBC 주식 상장 방안은 당장 현실화될 수 없다.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법을 근거로 하는 공영방송으로 분류된다. MBC 주식의 70%는 방송문화진흥회가 소유하고 있고 30%는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다. MBC 주식의 상장은 곧 MBC 민영화를 의미한다. 야당이 민영화 방안의 법 개정에 순순히 찬성해줄지 의문이다. 최필립 이사장도 MBC 민영화는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인정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정수장학회의 사회환원과 MBC의 민영화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MBC의 지분 매각은 박근혜 후보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정적 유산을 박근혜 후보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한마디로 MBC 민영화는 다른 차원으로 놓고 일단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을 통해서 그 지분 매각 대금으로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 차원의 장학금 지급을 통해서 정수장학회가 가진 부정적 이미지를 갖다가 탈피시키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과 MBC 민영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수장학회의 사회환원과 MBC 민영화를 갖다가 분리해서 생각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MBC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과 사장이 교체되고 강성노조가 경영진을 흔들고 있다. 주식시장 상장을 통한 공기업 민영화 사례로 한국전력, 포스코 등이 있으나 이들 기업은 지금도 정권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이제 MBC 민영화가 포스코나 한국전력 수준으로 이루어진다면은 결코 별다른 큰 변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MBC 민영화를 하려면은
MBC의 강성 노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게끔 철저하게 민영화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수장학회의 사회환원을 해서 박근혜 후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시키고 또 MBC는 MBC대로 철저하게 민영화를 해서 강성 노조로부터 해방시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의 기사인데요. MBC가 만들고 유출, 정수장학회 녹취록 파장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딱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한겨레에서 습득한 녹취록이 한겨레가 도청한 게 아니라 MBC가 만들었는데 유출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MBC의 이진숙 본부장은 100% 도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 도청이 아니라면 도청에 가까운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닌가 확신한다고 주장했지만 최 이사장과 새누리당에선 녹취가 유출된 것이 MBC 측이 아니냐고 의혹을 갖고 있다. 회동 내용이 처음 알려진 지난 12일 도청 의혹을 제기한 최필립 이사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겨레 쪽에서 몰래 녹음한 것으로 알고 알아보니 당사자인 MBC 쪽에서 만들어 나간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도 MBC 내부에서 자료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녹취록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부 반대파에 의해 도청을 당했거나 녹취록이 만들어진 다음에 유출된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MBC가 지금 한겨레에서 자신들의 회의를 갖다가 도청했다고 얘기하면서 한겨레 신문의 기자를 갖다가 고발했는데요. 그런 MBC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MBC가 같은 편이라고 믿었던 중앙일보에서는 한겨레가 도청한 게 아니라 MBC가 자기들이 녹취록을 만들었는데 그게 내부 반대파에 의해서 유출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MBC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린 것이죠. 흘러나오는 정황이 MBC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인지 아니면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JTBC가 MBC와 라이벌 방송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조선일보도 그렇고 중앙일보도 그렇고 조금 이전과는 사뭇 다른 논조의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다른 논조의 기사들이 왜 나오는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분석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은 진보 메이저인 한국일보의 기사입니다. MBC 사장 거짓말 드러났다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10월 16일자 기사입니다. 김재철 MBC 사장이 16일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논의가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돼 부적절했다는 입장과 함께 민영화가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김재철 사장이 MBC의 최대 주주인 박문진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MBC 민영화를 갖다가 몰래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이 엄연한 MBC 민영화이기 때문에 왜 민영화를 하냐고 추궁하자 민영화가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구조조정을 통한 노동자 해고를 갖다가 노동유연화라고 이름만 바꿔서 표현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표현 방식인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뽑은 MBC 사장이라 그런지 이명박 대통령과 하는 행동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난 11일 박문진 이사회에 출석해 민영화 추진을 안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박문진 이사들이 김재철 사장을 질타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재철 사장이 공영방송 사장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막말을 하느냐며 화를 내면서 이사들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6일 날 이제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논의가 이루어지기 그 전에 있었던 그 11일 날, 그러니까 5일 전에 있었던 11일 날 이사회에서 김재철 사장이 민영화를 추진 안 한다는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5일 만에 박문진 몰래 정수장학회와 MBC 지분 매각 논의를 갖다가 하고 있던 게 한겨레를 통해서 딱 걸린 거죠. 그래서 박문진 이사진 입장에서는 5일 전에 자신들 앞에서 민영화를 안 하겠다고 얘기했으면서 불과 5일 만에 뒷구녕에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었던 게 걸렸으니까 당연히 왜 거짓말을 했냐고 추궁할 수밖에 없는데 김재철 사장은 공영방송 사장이라는 직함이 무슨 엄청난 대단한 직함이라도 되는 양 공영방송 사장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막말이 어디 있느냐며 오히려 되려 박문진 이사들에게 고함을 외쳤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김재철 이사장이 약간 좀 머리가 어떻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은 공영방송 사장에게는 그 어떤 논리적 반박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정말 딴 세계에서 온 사람이 본다면은 공영방송 사장이 무슨 황제라도 되는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무슨 황제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김재철 사장 밑에서 일하는 MBC 수많은 기자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지가 정말 안 봐도 비디오처럼 떠오르는데요. 하루빨리 이런
정신병 환자 같은 김재철 사장이 MBC 사장에서 해임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의 기사인데요. 법원도 박정희 정권의 MBC 부산일보 주식 강탈 인정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10월 16일자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서는 이제 법원에서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MBC 지분과 부산일보 주식이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강탈당했다는 사실을 갖다가 법원이 인정했다는 걸 알리는 기사인데요.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박정희 정권이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과 부산일보 지분을 갖다가 강탈해 갔는지를 갖다가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사 임직원들이 연행된 직후 중종 부산지부장 박모 씨가 군 야전복 차림에 권총을 차고 와 우리 군이 목숨을 걸고 혁명을 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재산은 우리 것이다 라며 겁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산지부 수사과장 김모 씨가 부일장학회의 회장이었던 김지태 씨의 측근에게 살고 싶으면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일본에 머물던 김지태 씨는 측근과 부인의 구속 소식을 듣고 귀국했는데요. 귀국하자마자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고 합니다. 김지태 씨는 결국 군 검찰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는데요. 다음날 당시 최고회의 의장 법률고문이었던 신직수 씨에게 문화방송과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주식 포기각서를 써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부승낙서 날인 직후 바로 김지태 씨 가족과 관련자 모두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이 되면서 석방됐다고 합니다. 이래놓고 어떻게 협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재산 내놓을래 안 내놓을래? 안 내놓으면은 너는 죽는다. 그런데 내놓으면은 니네 잡아온 거 다 풀어줄게 해서 재산을 다 내놓자 정말 말했던 대로 이들을 풀어준 것이죠. 그런데 웃기는 건 재판부의 판결인데요. 다만 재판부는 정부의 강압을 인정하더라도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기한은 지났다고 봐 결국 유족들의 패소를 선언했고 강압은 있었지만 증여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극심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무효가 안 될 경우 취소를 해야 하는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 제척기간인 10년을 이미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강압에 의해서 뺏긴 건 맞는데 이 증여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로 극심하지는 않았다고 봤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만약 증여계약 자체를 무효로 본다면은 정수장학회가 빼앗아간 부일장학회의 재산을 갖다가 다시 반납해야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만약 그런 판결을 내리면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게 척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판결을 내리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 자체가 분명히 강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난 걸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강압에 의한 증여 계약이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시킨다는 취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만약 무효 판결을 내렸다면은 정수장학회의 모든 재산을 갖다 다시 되돌려받았겠지만요. 그런데 이렇게 무효가 아닌 취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정수장학회의 재산을 갖다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제 항소심을 냈는데 이 항소심 재판이 오늘 24일에 처음 열린다고 합니다. 과연 법원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정말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무효냐 취소냐 사실 이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느껴지기 때문에 무효가 아닌 취소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이렇게 눈앞에서 재산을 강탈당한 부일장학회의 김지태 회장의 유가족들이 정수장학회가 빼앗아갔던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는 부디 무효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합니다. 지금 이 정수장학회 재산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냥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재산을 돌려받지 못한다고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경향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부디 많은 국민들이 정수장학회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무효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여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법원이 여론의 압박을 통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주는 압박을 상쇄시켜서 공정한 재판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신문의 사설인데요. 박근혜 후보 정수장학회 사태 무관론 옳지 않다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10월 15일자 사설인데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빚고 있는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계획에 대해 어제 정수장학회 문제는 저도 관계가 없다며 저나 야당이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근혜 후보는 지분 매각 대금을 부산 경남 지역의 복지 확대용으로 쓰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라며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수장학회 자체가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수장학회의 지분 매각 대금을 갖다가
부산 경남 지역의 복지 비용으로 쓰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 아닌 그냥 지역 발전을 위해 쓰는 별도의 개별적인 사업이라는 것이죠. 이게 박근혜 후보의 입장이라는 건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농간에 주도적으로 나선 김재철 사장은 오래전에 퇴진시키는 것이 옳았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본청만척했다. 지금의 김재철 사장 체제가 대선 국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김재철 사장이 꼼수를 벌일 공간을 마련해준 책임에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새누리당 쪽은 이번 사안을 북방 한계선 NLL을 둘러싼 영토주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선거용 정치 공세로 몰아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런 맞불 작전으로 정수장학회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과거사 문제를 적당히 회피하고 넘어가려는 시도가 어떤 결과로 빚어졌는지를 박근혜 후보가 직시했으면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9대 국회가 열리면은 김재철 사장을 갖다가 해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고 MBC 측과 새누리당이 협의를 했었는데 그 협의를 다 깼거든요. 그 행위 자체가 이런 김재철 사장이 꼼수를 부리는 일을 갖다가 만들게 된 원인이기 때문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수장학회와 박근혜 후보가 무관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다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는 인혁당 사건 발언을 갖다가 유야무야 넘기려다가 결국 지지율의 대폭 하락을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이 사건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은 인혁당 사건 때처럼 큰 위기를 스스로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한겨레 신문이 박근혜 후보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수 마이너인 뉴델리의 기사인데요. 작물로 장학금 받은 사람은 장물애비? 노무현과 문재인 누나, 정수장학회에서 장학금 받았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10월 5일자 기사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았고 문재인 대선 후보의 누나도 정수장학회인 5.16 장학회의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뉴델리는 정수장학회가 작물이라면 그 작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은 작물압이냐면서 그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수장학회가 부일장학회 회장이었던 김지태 회장으로부터 재산을 갖다가 강제 헌납받은 걸 갖다가 정당화시키는데요. 제2공화국 장면 정부 때 이미 탈세 등의 범죄 행위가 발각된 김지태 씨 등을 포함한 당시 재벌들을 처벌하기 위한 처리를 하는 중 5.16이 일어나 군사정권에서 부정축제자들에 대한 정부의 재산환수 작업을 마무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부일장학회 자체가 김지태 씨의 부정축제를 통해 만들어진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환수한 거는 아주 정당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수장학회가 부일장학회의 김지태 회장으로부터 재산을 모두 강탈해 간 게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도둑놈을 비유하고 있는 건데요. 뉴데일리만이 쓸 수 있는 그런 기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죠.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보 마이너인 미디어오늘의 기사인데요. MBC 정수장학회 주식 매각은 미래 권력 줄내기용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10월 16일자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서는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은 MBC를 민영화하면서 친이명박 계열인 김재철 사장이 친박근혜 계열로 노선을 갈아타는 과정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MBC를 갖다가 민영화시키는 일을 박문진과 전혀 협의 없이 진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김재철 사장의 독단적인 행위는 김재철 사장에 대한 해임 논의의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MBC 노조 내부에서 파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일단 MBC 노조 측에서는 파업을 하기 전에 먼저 박문진에게 김재철 사장의 해임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문진의 야권 추천 인사는 일단 민영화 추진 논란에 대해 MBC 입장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거취 문제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이번 의혹은 김재철 사장 거취 문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박문진 내에서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김재철 사장에 대한 거취 문제를 확실히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김재철 사장이 정권이 바뀌면 자신의 목이 달아날 것 같으니까는 황제처럼 여기는 자신의 MBC 사장 자리를 지키려고 박근혜 계열로 노선을 갈아타려다가 이렇게 한겨레의 기사를 통해서 그 꼼수가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그로 인해 MBC 사장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게 됐다는 것이죠. 정말 고소하네요. MBC 박문진에서 부디 이렇게 꼼수를 부린 김재철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갖다가 꼭 표결을 통해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김재철이란 이름만 들어도 정말 신물이 날 지경인데요. 이 김재철이란 이름을 갖다가 두 번 다시 안 보고 좀 편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수 메이저에서 진보 마이너까지의 기사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살펴본 기사들을 토대로 이번 사건의 전후 과정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일이 진행된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혁당 발언으로 촉발된 역사인식 문제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의 독재라는 연결고리를 어떻게든 끊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되지만 마땅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기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MBC의 김재철 사장은 자신이 이명박 대통령 라인인데 정권이 바뀌면 설사 여당이 다시 집권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울 것처럼 보이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 라인으로 라인을 갈아타기 위해 뭔가 선물을 해야겠다는 고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고심 끝에 MBC의 정수장학회 지분을 매각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독재의 유산 이미지를 없애려는 박근혜 후보 측의 생각과 김재철 사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박근혜 후보의 측근인 정수장학회의 최필립 이사장과 김재철 사장의 측근인 MBC의 이진숙 본부장이 비밀 회동을 열게 됩니다.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을 매각하고 매각한 지분의 대금을 선심성 복지자금으로 사용해서 정수장학회의 사회환원을 통해 독재 유산의 이미지를 끊고 동시에 복지 혜택의 대상자인 젊은 층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일거양득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벤트를 10월 19일에 하기로 정하는데요. 이런 회의 내용을 MBC 측에서 녹음하고 녹취록을 만들었는데 김재철 사장의 측근 중에서 김재철 사장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된 뒤에도 MBC 사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걸 반대하는 누군가가 MBC에서 만든 이 녹취록을 한겨레에 제보하게 됩니다. 한겨레의 보도가 없었다면 이 이벤트는 박근혜 후보 측과 김재철 사장의 생각대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겠지만 한겨레 신문이 10월 13일에 이 비밀 회담 내용을 특종으로 보도하면서 결국 이 정치 이벤트는 무산되고 맙니다. 분노한 MBC 김재철 사장 측은 한겨레가 도청을 했다며 특종을 낸 한겨레 신문의 기자를 고소하지만 한겨레 측은 MBC 내부에서 녹취록이 흘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매우 당당하게 오히려 MBC와 정수장학회 측의 녹취록 전문을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결국 김재철 사장은 MBC 방문진에 불려가게 됐는데요. 방문진에서는 10월 11일에 이사회에 출석해서 MBC를 민영하지 않겠다고 김재철 사장이 말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미 3일 전인 10월 8일에 정수장학회 측과 이런 비밀 회동을 했냐며 김재철 사장에게 왜 방문진 이사회에서 거짓말을 했느냐고 추궁합니다. 이 추궁에 대해서 김재철 사장은 되려 감히 공영방송 사장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막말을 하느냐며 화를 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어쨌든 결국 이 일로 MBC 방문진에서는 사전 협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MBC를 민영화하려 했던 김재철 사장의 거취 문제를 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즉 김재철 사장을 해임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MBC 노조가 무려 170일 동안이나 장기 파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재철 사장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김재철 사장이 박근혜 후보에게 줄을 서려고 뒷구멍에서 수작을 부리다가 사장 자리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부디 MBC 방문진에서 김재철 사장을 꼭 해임시켜주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만약 방문진에서 김재철 사장을 해임시키지 않는다면 MBC 노조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방문진과 노조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자기 멋대로 공영방송인 MBC를 민영화하려 했던 김재철 사장을 쫓아내기 위한 끝장 파업에 들어가 주길 희망합니다. 김재철 사장의 취임으로 인해 MBC의 신뢰도는 3분의 1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인기가 많았던 MBC 뉴스데스크도 시청률이 반토막으로 줄어든 상태죠. 이렇게 죽어가는 MBC를 다시 살리기 위해선 하루빨리 김재철 사장을 쫓아내야만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부디 김재철 사장이 백수의 몸으로 돌아가 제이 씨와 다시 즐거운 여생을 함께하길 빌며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